자, 우리가 직류회로 또 교류회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직류, 교류 차이가 뭐냐면 직류라고 하는 놈은 시간이 지나도 크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일정하대. 맨날 똑같대. 아,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와닿지가 않아. 우리 시험 볼 때 막 그림 그려놓고 얘는 직류회로냐, 다음 중 직류회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교류회로를 고르시오,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 구분 못 해도 돼. 그냥 이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몰라도 그냥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지? 교류라고 하는 놈은 시간이 지나면 크기나 방향이 자꾸 바뀌는 놈이래요. 사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뭐 이제 조금씩 하나씩 배우겠지만 전류라고 하는 놈은 암페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사용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뭐 전류가 3암페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직류 전류가 3암페어다라고 하면 그냥 3이야. 이 값이 3이에요. 얘가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얘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얘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3이란 말이야. 자, 근데 교류 전류가 3암페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류 전류가 3암페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류까지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지만 그냥 3암페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3암페어는 시료값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교류라고 하는 놈은 크기랑 방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자꾸 변하게 돼요. 자꾸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계속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값들 중에서 대표적인 값 하나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해서 시료값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교류값은 아니에요. 진짜 교류값은 계속 바뀌고 있다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바뀌어. 근데 그걸 계속 바뀐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놈이야. 실제로 교류가 정연파 교류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값이. 그 중에서 3암페어다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대표값이다라고 해서 사용을 해요. 실제 값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인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보통 일반 집에 가정용 전압 얼마 쓴다 그래요? 가정용 전압 얼마 들어오지? 220V 들어오잖아요. 그죠?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원래는 220이 아니야. 220이 아니고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22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교류의 크기다, 교류의 시료값이다라고 해서 뽑아서 쓰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교류랑 직류는 계속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값이냐 아니면 바뀌는 값 중에 하나를 뽑아낸 놈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가지고 교류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문제에서 특별히 얘기를 안 해줬어. 어떤 회로 그림이 있는데 직류인지 교류인지 모르겠더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관찰을 할 거야? 뭐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그림 보고 아는 거야. 그림 보고. 자, 전압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따가 또 하나씩 다 살펴볼 거야. 전압이라고 하는 심벌 자체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나타내는 기호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우리 학교 다니면서 본 적 있죠, 그죠? 이게 직류 전압의 심벌이에요. 직류 전압. 이런 그림이 있으면 아, 이건 그냥 직류 회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이따가 또 전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전압은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지점하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전위가 서로 달라요. 똑같으면 전압이 빵이야. 여기가 만약에 10인데 여기가 3이다 라고 하면 7만큼 차이가 나네. 얘의 전압은 7이다. 얘의 전위차는 7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전위가 높은 쪽이 플러스가 되고 전위가 낮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막 채워주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류가 발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전압의 직류 전압의 심벌이야. 그래서 이런 애가 나타나면 얘는 지금 직류 회로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든지 말든지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보이면 직류 회로구나. 마찬가지로 교류 회로다라고 하는 거, 교류 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태국무늬 같은 거 그려준다고 뭐 이렇게 생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림은 그냥 대충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는 얘를 보면 이게 교류 전압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류 같은 경우에는 긴 데가 플러스고 짧은 데가 마이너스였는데 교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류 전압을 이렇게 가로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글씨를 왼쪽부터 쓰잖아, 그지? 왼쪽이 플러스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연결할 때도 있겠죠, 그죠? 어디가 플러스인 것 같아? 그냥 위쪽이 플러스야. 특별히 표시를 안 해주면 이렇다. 이거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야. 뭐 이런 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 얘가 교류구나, 얘는 직류구나 라고 해서 직류랑 교류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직류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전류라고 하는 놈을 볼게요. 전류가 뭐예요, 전류가? 우리 이제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예요, 한자. 한문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전류, 흐를 유자를 써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전류라고 하는 놈은 전기의 흐름이야. 자,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와? 다음 중 전류의 뜻으로 맞는 것은 1번 뭐 전기의 흐름, 2번 뭐 전위차, 뭐 막 적혀 있겠냐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전위를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뭔 소리야?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전류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 전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I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낯서신 분들, 오랜만에 봐서 낯서신 분들이 있으면 자꾸 보면서 그냥 친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니까. 자, I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한글 이름 알아야 되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야 되고, 걔의 단위를 뭐를 쓰는지 아셔야 돼요.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A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뭐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10암페어, 100암페어 이게 전류를 나타내는 기본 값이란 말이야. 자, 이 전류 I가 도대체 얼마인지 내가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해요? I는 R분의 V. 와, 한 20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나잖아, 그지? 주입식 교육의 산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그지? I는 R분의 V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쓸 건 아니야. R이 뭔지도 모르고 V도 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자,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의 흐름이래요. 전기의 흐름. 전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계산하고 싶단 말이야. 물론 R하고 V 알려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R하고 V 같은 거 없어도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류다라고 하는 건 전기의 흐름이래. 무슨 얘기야? 아,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전류를 관찰을 하는 거야.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가 흘러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들이 있는 거야. 이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래야 전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제 전압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지만 양쪽에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양쪽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위라고 하는 전위차라고 하는 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하고 서로 메꿔주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하라고 하는 전기적인 입자가 이동을 해요. 그게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압이 없으면 당연히 전류도 없어요. 근데 전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전류가 발생을 하냐, 언제나 전기가 흐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류라고 하는 놈이 흐르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전선, 이런 거, 구리선, 이런 데는 전기가 통한다 그러죠, 그죠? 물은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물. 통하잖아. 그러니까 뭐 배터리로 뭐 이렇게 하면 뭐 배드 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도 전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건 이 통로가 된다, 전하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공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통해 안 통해요? 공기는 안 통해? 왜 안 통해? 느낌이 그냥 안 통할 것 같아? 공기가 전기가 통하면 번개 치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감전되는 거지 뭐, 번개 치면. 공기가 대표적인 부도체예요. 전기가 잘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양쪽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이런 양쪽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전하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자꾸 전하 그러는데 선생님 전하는 뭐예요? 전하는 전기적인 입자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할 때 전기적인 입자를 전하라고 하는데 사실 전하도 자, 전하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적인 입자예요. 문자로 나타낼 때는 Q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C라고 적고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이 전하라고 하는 놈은 사실 이제 전자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덩어리. 그럼 전자는 또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입자. 얘를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 이 원자라고 하는 놈은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 핵이다라고 하는 놈하고 전자라고 하는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놈도 뜯어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놈이 있고 또 중성자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전자, 양성자, 얘 둘을 보면 양성자라고 하는 놈이 이름이 벌써 양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같아요? 플러스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중성자는 중간이잖아, 그치?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냥 전자라고 했지만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라고 하는 놈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개수만 똑같은 게 아니고 원래 양성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어떤 양, 그리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니까 얘가 한 개 있으면 상충돼서 빵이 되는 거야. 두 개 있어도 빵이 되는 거고. 얘는 세 개 있는데 얘는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자가 플러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자가 세 개 있는데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많으니까 이 원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자,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놈, 얘를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전기로 주로 사용을 해주는데,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야. 물론 양성자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자, 우리가 전기 전자 친구들이다 라고 이거 외워야 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외워줘야 돼요. 통신은 이거는 시험 문제 혹시 전자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러면 가로에서 단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줘요. 땡큐 하다 그지. 외우기 싫었는데 그지. 통신은 안 외워도 돼. 근데 우리 전자 하는 친구들은 니네 전자과인데 전자 한 개가 뭐 얼마인지도 몰라. 이건 알고 있어야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르쳐줘요. 외우고 있어야 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나와요. 커요 작아요? 사실 이런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10이 있다 그죠? 100이 있어요. 100은 우리가 10의 제곱이 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지? 10이 두 번 곱해졌다라고 해서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이 세 번 곱해져서 1000이야. 이런 걸 10의 3승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1을 10으로 나누었어요. 10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0.1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분모에 10의 1승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야. 0.01이야. 얘는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또 지수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도 나타내는 거야. 분모에 있던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다. 이건 뭘까 이거는? 10의 3승이에요. 이건 1000이랑 똑같은 거예요. 1000분의 1,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이거 뭐야 이거? 0.00000000000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날이 추워. 히터를 돌려야겠어. 전자 한 개 가지고 돌아가겠냐고. 안 돼.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뭉쳐서 다녀요. 그래서 요거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들이 잔뜩 뭉쳐져 있는 덩어리,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전하는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짜리 전하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보통 1쿨롱, 10쿨롱, 100쿨롱, 1000쿨롱 뭐 이런 전하들 잔뜩 뭉쳐져 있는 애들을 가지고 실제로 전기로 사용을 해준다 이런 거야. 자, 그럼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전하가 1쿨롱이 있어요. 1쿨롱. 1쿨롱짜리 전하라고 하는 놈은 전자 몇 개가 모인 걸까? 저번 수업에 쌤이 이거를 물어봤어요. 오전에. 한 명이 2초 만에 대답을 하는 거야. 뭐야, 이 새끼, 맨사야, 뭐야. 쌤 깜짝 놀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막이 흘러야 되거든. 겁나 빨리 막 대답하는 거야. 이거 예습하고 온 거야, 뭐야. 자, 우리가 전자 한 개는 요만큼이에요. 그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게 전자 한 개야. 두 개면. 아니, 두 개는 해야지. 두 개도 정막이 흐르면 못 짜자는 거예요. 3.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전자가 10개 있으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있으면 곱하기 2 하면 그 두 개짜리 전하량일 거 아니야. 세 개 있으면 곱하기 3, 10개 있으면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10에 19승계 있다 그러면 전하량이 얼마예요? 1.602 쿨롱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너무 많이 갔어. 나는 1쿨롱만 알고 싶었는데. 그지? 그러면 1쿨롱이다 라고 하는 놈은 10의 19승계보다는 적겠네. 그지? 어떻게 한다는 거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라고 하는 놈이 몇 개가 있는가 했더니 이게 1쿨롱이 됐다, 1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 나는 몇 개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나눠주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개다 라고 하는 놈이 답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근데 보기 1, 2, 3, 4번 중에 이런 게 있냐? 없단 말이야. 우리 뭐 계산도 하래. 머리도 아픈데, 그지? 우리는 공학용 계산기를 시험 볼 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몰라?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기 쓸 수 있다고. 공학용 계산기 지금 있는 친구 있어요? 없으면 빨리 사야 돼. 사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러 갔단 말이야. 시험 보러 갔더니 거기 앞에 가면은 이제 뭐 겨울에는 뭐 이렇게 꿀차도 팔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도 팔고 뭐 여름에는 콜라 팔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그 할머니 이제 여기 그 뭐야 공학용 계산기도 같이 팔아요. 그러면 엄청 불쌍해 보이는 거 막. 난 저 할머니한테 계산기를 사야지 하면서 안 사. 시험 볼 때까지 막. 왜 그러는 거야? 그 할머니 벤츠 타고 다녀. 뭐가 불쌍해 도대체. 안 돼. 빨리 사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시험장 가가지고 공학용 계산기를 처음 만났어. 뭐 계산기 쓸 줄을 몰라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보세요. 지금 당분간 계산기가 없으면 우리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죠? 계산기 어플이 있어. 눌러보면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이게 공학용 계산기가 뿅 튀어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연습하다가 빨리 계산기 사고. 선생님 저 이거 시험 볼 때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되겠냐고. 저는 이거 컨닝 하려는 게 아니고 계산기로 쓸 건데요 하면 감독관이 그래 하면서 써. 그래? 이제 빨리 사세요. 선생님이 뭐 특정 이렇게 뭐 상표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추천 같은 건 안 해드려요. 그냥 뭐 아무거나 사서 써. 다 똑같으니까. 자, 근데 계산기를 쓸 때 계산기를 우리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대로 다 눌러가지고는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1 나누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답 가지고 확인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은 간단하게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올라가면 10의 19승으로 바뀐다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얘는 1.602 분의 10의 19승이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우리가 계산기 두드린다고 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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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다음에 또 나누기 1.602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얘가 뭐 이 10배 19승계면 10 곱하기 10의 18승이다 이 정도도 알아야 된다고.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0의 19승이다. 10 곱하기 10의 뭐 18승이나 100 곱하기 10의 17승이나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는 이것만 계산하는 거야. 10 나누기 1.602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6.24 얼마 이렇게 막 나와요. 반올림하면 한 6.25 정도 돼요. 곱하기 뭐 남았어? 10의 18승계다 라고 하는 놈이 보기 1, 2, 3, 4 중에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계산 요령들은 하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면 되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시간이라고 별글별글 다 가르쳐 준다. 그죠? 다시 전류라고 하는 놈으로 돌아와가지고 전류는 전기가 흘러가는 거야. 어떻게?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전하가 무지막지하게 이동하는 걸 다 전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제가 쌍꺼풀도 하나 놓고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관찰을 하는 거야. 전하가 얼마나 지나가나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5초 동안 관찰을 했어. 5초 동안. 5초 동안 관찰을 했더니 전하가 100쿨롱 이동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전류를 얼마라고 하냐면 20A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요? 전류라고 하는 놈은 어떤 단면을 단위시간이라 그러면 1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시간이다 라고 하는 놈은 초도 있고 분도 있고 뭐 연, 원, 릴 뭐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초예요. 초. 세커라고 하는 거. 시간 그러면 초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 중에서도 단위 시간이다 라고 하면 1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초.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 1초예요. 1초. 1초 동안 얼마나 전하가 이동했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하는 거야. 전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가 흘러가는 건데 전류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재야 돼. 어떻게? 1초 동안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 얘를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1초 동안 10쿨롱이 이동했네. 10A 라고 하면 돼요. 2초 동안 10쿨롱이 이동했네. 5A 라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1분 동안. 자, 1분 동안 30쿨롱이 이동했네. 이건 얼마겠어요? 당황스러워. 쌤이 뭘 물어보면 뭐 쌤이 간단한 거 여러분 간단한 것들만 물어보는 거야. 얼마?
0.5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분이면 60초잖아요. 그죠? 60초 동안 우리가 30쿨롱 이동했네. 60분에 30 해서 여러분들이 0.5 나왔겠죠. 그죠? 항상 우리가 단위 시간, 다시 얘기해서 1에 대한 값이 궁금할 때는 개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T라고 얘기를 해볼게. 전하량을 Q라고 얘기해보자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T초 동안 Q쿨롱이 이동한 이런 경우에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면 I는 T분의 Q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공식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전류라고 하는 놈이고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저항이나 전압 같은 거 몰라도 시간이랑 관찰한 시간이랑 이동한 전하량, 변화된 전하량만 알면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런 거야. 그래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전압이라고 하는 놈도 한번 볼게요. 전압이라고 하는 놈은 비슷해. 다 이제 형태가. 전압은 이제 V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고 단위는 똑같이 V라고 쓰지만 뭐라고 읽어요? 볼트라고 읽어. V볼트다라고 얘기해요. 전압은 우리가 정기적인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값을 계산할 수 없겠죠. 그죠? 똑같아. 전압이다라고 하는 놈을 계산할 때는 얘는 단위 전압. 전하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단위를 뭘로 사용해 준다 그랬어요?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지? 쿨롱이라고 하는 놈인데 단위 전하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겠어? 1짜리겠지, 그지? 단위 전하가 라고 하면 1쿨롱짜리 전하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까 단위 시간은 1초. 단위 전하 그러면 1쿨롱. 단위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압이다 라고 하는 놈은 1쿨롱짜리 전하가 이동하면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형광등을 연결해놓고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제가 불이 켜지네, 그죠? 자, 저런 식으로 불을 밝혀내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하가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 이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일 또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단위 전하가 이동하면서 한 일의 양이야, 일의 양. 그걸 뭐라고 하냐?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압을 계산을 할 때는 전하, 1쿨롱짜리 전하가 이동하면서 일을 도대체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값을 따져준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W라고 하는 문자로 사용을 해줘요. 대표적인 문자. 이런 것들은 그냥 볼 때마다 뭐 외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자꾸. 2번, 3번, 4번, 5번, 10번 만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첫날이라고 또 의욕에 막 불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W1 막 10번 적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가 뭐예요, 얘가? 이게 칠판이잖아, 칠판. 이게 칠판인 걸 우리가 막 종이에 적고 해서 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다 보면 그냥 알아져. 아직 시험 기간 많이 남았어요. 오늘 다 안 외워도 돼. 그냥, 저번에 봤었는데 쌤 뭐라 그랬더라? 또 다시 얘기해줘. 맞다. 뭐라 그랬더라? 뭐 돌아서면 잊어먹을 나이는 아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뭐 돌아서면 자꾸 잊어먹어줘. 그럼 어떡해? 또 보고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죠? 자주 보는 게 중요해. 자, 1이다라고 하는 건 W라고 하는 문자를 쓰면서 단위로는 J라고 쓰고 이걸 줄이라고 읽어요, 줄. 그래서 자, W 줄만큼의 일을 했단 말이야. 1쿨롱짜리가 이동하면서 10줄의 일을 했네. 전압은 10볼트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2쿨롱이 이동하면서 10줄의 일을 했네. 전압은 5볼트다 이렇게 된다고. 자, 전압 얼마인지 모르겠어. Q쿨롱짜리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W 줄만큼의 일을 했네. V는 얼마? Q분의 W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압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직류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에요.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놈을 볼게요.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는 성분. 우리가 아까 같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전압을 이렇게 걸어줬더니 전선을 따라가지고 전하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전하가 일사천리로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선 안에는 이 전하가 이동하는 걸 싫어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불러요. 자, 저항은 R이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고 저항의 단위는 뭘 써요?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죠? 기억이 나잖아. 자,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요. 사람 이름이야. 아까 우리 잠깐 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죠? 옴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저항과 관계돼서 엄청난 업적을 막 남겼어요. 쌤 이름도 얘기 안 해줬네, 그지? 쌤이 엄청 특이하다, 그죠? 쌤 이름이 주리호야. 내가 만들었으면 주리호의 법칙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지? 외국 나도 이거 보니까 알겠던데. 좀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옴 새끼가 엄청 빨리 태어나가지고. 옴의 법칙 이렇게 돼갖고 자자손손 그냥 이름을 남기네, 그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애들의 사실 이름을 따다가 해줘요. 전류의 단위 암페어 쓰잖아요, 그죠? 암페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야. 똑같은 암페어인데 읽기에 따라 가지고 앙페르라고도 얘기해줘요. 앙페르는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뭐 앙페르의 주해적 분법칙, 이것도 또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어. 뭐랑 관계돼서? 전류랑 관계돼서. 그래서 전류의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앙페르 어쩌고 저쩌고 법칙이 나오면 이 새끼 전류랑 관계 있겠네 이런 생각 그냥 들어줘야 돼. 이렇게 공부 뒤에 가가지고 배울 거고. 자, 저항이 R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항이다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이야.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항을 계산하고 싶단 말이야. 저항을 계산할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네. 얼마나 방해하는 거야? 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저항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도선에 있었다라고 보면, 잘 보세요. 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에는 이 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전선에 길이라고 하는 놈이 있을 거야. 자, 뭐 굵기도 틀릴 거고, 굵기가 면적이잖아요, 그죠? 굵기도 틀릴 거고, 막 길이도 틀릴 거야. 자, 면적은 우리가 S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요. 이제 스퀘어라고 해서 S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는데, 문제에 따라 가지고 에어리어다라고 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때, 이런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면적이 뭐 면적 S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면적 A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면적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면적이 있고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전류가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전하가 막 이동을 한다고. 저항이라고 하는 놈은 골키퍼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얘는 막 못 들어가게 막고 싶단 말이야. 전하가 막 오는데 이걸 막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엄청 커요. 면적이 커. 뭔 소리야 이게? 골대가 커. 골키퍼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 뭐 다 들어갈 것 같아. 못 맞겠는 거야. 면적이 커진다라고 하면 사실 나는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저항은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 잘 못 막겠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거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줄 때 내가 커지는데 얘도 커져. 이런 건 무슨 관계라 그래요?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얘기할 땐 다 비례 반비례야. 이제 무슨 관계니? 그러면 뭐 얘랑 애인 사이에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다 비례 아니면 반비례야. 그죠? 내가 커지는데 얘가 오히려 작아져.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자, 이 면적하고 저항이다라고 하는 놈하고 무슨 관계인지 봤더니 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야. 자, 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게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 나는 얘를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지 꼴인인데 아까는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제 더 가야 돼. 그럼 얘가 언제 또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막을지 모르겠어. 전류가 잘 통하겠어요? 잘 안 통하겠어요? 전선이 길어지면 잘 안 통해. 저항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잘 막아진단 말이에요. 저항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커진다. 비례예요, 반비례요? 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항이다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전선의 면적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러면 반비례하는 걸 이렇게 분모에 적어줘요.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하는 놈은 이렇게 분자에 적어준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가 뭐 2, 3, 4 커지면 얘도 2, 3, 4 커지는 거고 얘가 2, 3, 4 커지면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 저항이다라고 하는 놈은 어떤 전선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야 사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자, 구리. 우리가 전선 대부분 다 구리로 사용을 해주죠. 그죠? 왜? 구리만 전기가 통하나? 전기 통하는 또 있잖아. 그지? 또 뭐 있어? 뭐 전기 통하는 거. 금 좋아, 금. 금하고 구리하고 또 은도 해볼까요? 은도 있어. 이거만 보자고. 자, 구리하고 금하고 둘 다 전기가 통해, 그지? 근데 왜 금 안 쓰고 구리 쓰는 거야? 구리가 싸서. 그럼 전기는 누가 더 잘 통해요? 금이 전기가 더 잘 통해. 금 1번, 구리 2번. 금이 전기가 더 잘 통한다. 구리가 더 잘 통한다.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맞춘다고 뭐 내신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금 다시 1번.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지금 뭐 1번을 뭐 쌤이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진해요. 그래서 쌤이 내는 문제 1번이 답인 경우는 전혀 없어. 절대 없어. 문제 내면 쌤 2번인가 보다 하면 돼 그냥. 그죠? 1번 아니야. 금보다 구리가 전기가 더 잘 통해요. 이거 더 잘 통해. 근데 비싸. 구리 비싸기도 하고. 어디서 구리가 전기가 더 잘, 그래 구리 쓰는 거야. 은은.
은하고 구리하고 있어. 누가 전기가 더 잘 통할까? 구리 1번, 은 2번. 누가 잘 통할 것 같아? 무조건 그냥 은이야, 은이 전기가 더 잘 통한다고. 근데 왜 은 안 쓰고 구리 쓰는 거야? 비싸서. 비싸. 이거 보면 이렇게 막 요즘에 이제 날도 춥고 이런데 이렇게 거리에 폐지 줍고 다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막 이거 전선을 막 은으로 써봐. 다 손에 벤치 들고 막 전선 끈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이게 막 폐지를 안 줘요. 비싸니까. 그래서 안 써. 가성비가 얘가 훨씬 뛰어나단 말이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가지고 구리를 써요. 그건 그렇다 치고 쌤이 갖고 이상한 소리 했어. 그러면 이게 뭐 은이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한대. 이게 뭔 소리야? 은은 면적이 막 이렇게 크다는 얘기야? 아니면 은이 길이가 짧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구리로 만드나 은으로 만드나 똑같은 면적, 똑같은 길이를 썼을 때 은이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거야. 은이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건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라는, 선생님 저항은 얘랑 똑같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물질이,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어요. 물론 이건 물질마다 달라. 그 저항값이 큰 놈은 저항이 큰 거야. 그 저항값이 작은 놈은 그 저항이 작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 고유 저항을 로우라고 해요.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는데 그리스 문자로 로우라고 읽어요. 이 고유 저항 로우라고 하는 놈이 물질마다 다른 거야. 이 고유 저항이 큰 놈은 똑같은 면적,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도 저항이 커요. 고유 저항이 작은 놈은 똑같은 길이,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도 저항이 작아.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은하고 구리하고 금하고 있어. 다음 세 개 중에서 고유 저항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요. 1번 누구야? 사실 은 아니면 금인데 그지? 또 겁나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사실 고유 저항이 작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고유 저항이 작다라고 하면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순으로 나열하세요 이런 얘기야. 1번 뭐? 은, 구리, 금. 이게 시험에도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얘들 저항값이 얼마인지까지는 몰라도 돼. 몰라도 순서 정도는 그냥 이렇다더라. 금이 제일 비싸니까 난 금은 구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은, 구리, 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어쨌든 이 고유저항 로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고유저항이 크면 저항도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저항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로가 이렇게 곱해져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따져줄 때는 다 구리선만 가지고 따져줘. 그래서 이거까지 뭐 굳이 안 봐도 돼요. 그죠? 다 구리선 중에서 면적이 이렇게 되고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따져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이 고유저항 로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자, A의 단위는 뭐예요? 저항의 단위는 금방 맞처럼 옴이겠지, 그죠? 이 길이라고 하는 놈, 길이의 단위는 뭘 쓸까?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지만 우리는 뭘 쓰냐면 미터라고 하는 게 길이의 기본 단위예요. 됐어요? 그래서 L 미터 이렇게 쓸 거야. 자, 면적 S는 단위가 뭘까?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길이랑 길이 곱하면 면적인 거야. 우리가 직사각형의 면적, 그럼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길이를 2번 곱했어, 미터를 2번 곱했어, 제곱미터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얘의 단위는 뭐야? 몰라, 안 배웠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 안 해주고 막 물어보네, 그지?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전류라고 하는 놈 단위가 암페어였어요, 그죠? 그죠? 자, 얘 Q, 전하량 Q라고 하는 놈 단위가 뭐였어요? C라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배웠잖아요. 배운 남자답게 뭐라고? 쿨롱이라고 이런 거예요. 쿨롱. 자, T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는 뭐였어요? 초인데요. 또 배운 남자니까 그제. 여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 입에 배가지고 마초적인 성격이 강해가지고. 자, 배운 남자. 자, 세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쿨롱을 세커로 나눈 게 암페어예요. 이거는 단위만 놓고 얘기한 거예요. 단위만. I는 T분의 Q지만 암페어라고 하는 놈은 뭐랑 똑같아? 쿨롱을 세커로 나눈 거야. 이걸 우리가 적을 때 뭐 미터 퍼 세커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자, 쿨롱 퍼 세커라고 얘기한다고. 두 개가 똑같은 단위야. 암페어로 뭐 1암페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1쿨롱 퍼 세커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암페어일 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위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단위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고유저항의 단위가 궁금하단 말이야. 얘의 단위를.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단위들 조합해서 얘 단위 만들면 되는 거야. 로우만 남기고 다 넘겨볼까요? 자, 로우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R 곱하기 L분의 S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뒤집어질 거니까 이 꼴을 지나가면. 됐어요? 얘의 단위가 뭐였다고? 미터. 얘는
미터 제곱이잖아. 그냥 약분되는 거야. 미터하고 누구? 얘는 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옴 곱하기 미터만 남네. 그지?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다라고 하는 놈은 옴미터예요. 옴미터.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온 거. 다음 중 고유저항의 단위는 그럼 옴미터야. 자, 하나 더. 자, 고유저항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으로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고유저항 로우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기의 흐름을 도와주기 위한 값도 있단 말이야. 걔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저항을 뒤집어주면 돼요. 구할 때는 고유저항을 뒤집어주면 되고, 보통 우리가 K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면서 이름을 도전율이다 라고 불러요.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놈이다 이거야. 도전율. 도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로우분의 1로 구하는 거야. 고유저항을 뒤집어주면 돼. 성질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유저항, 도전율 K 혹은 시그마, 얘의 단위는 뭘까? 얘의 단위가 뭐였어? 옴미터였잖아요. 그죠? 얘의 단위는 1/옴미터야? 그런 단위는 없단 말이야. 뭔가 나눠주려고 하면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얘는 옴분의 1 곱하기 미터분의 1이나 똑같네. 그죠? 이 옴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다 라고 하는 놈의 단위를 얘를 모자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읽을 때는 모라고 읽어요. 혹은 지멘스라고도 얘기해요. 자, 근데 모라고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옴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놈을 기호로 적을 때는 거꾸로 적어주고 모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모 곱하기 미터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이거? 미터분의 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읽을 때는 모 퍼 미터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단위를. 얘가 뭐 도전율 K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됐어요?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